네, 오늘은 성인기의 불안정 애착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기의 불안정 애착에 회피 애착, 그리고 이런 몰입 애착, 혼란 애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 회피 애착인 성인들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은 감정이 억압되어 있거나 특정 경험에 대해서 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어린 시절 심지어는 아버지 얼굴이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 함께 살았던 아버지 얼굴도 가물가물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자신이 슬픈지 섭섭한지 미운지 싫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을 너무 억압한 나머지 잘 자각을 못하고 못 느끼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는 부모들은요, 자신의 자녀의 신호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내면의 정서적인 신호에 대해서도 민감을 하지 못하고 자녀에게도 민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관계를 깊이 뿌리내리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감성, 그러니까 애착을 잘 형성하는 데에서는 나와 타인에 대한 그 민감성이 어떠하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감성이나 이런 어떤 그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때 관계가 이렇게 깊이 정서적으로 맺어지는 게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고립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누군가와 긴밀한 관계를 하는 거에서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외로이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종 아동기의 경험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망각 문제랑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별로 그 기억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즐겁거나 또 되게 충격적이거나 어떻게 보면 매우 자극적이지 않았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공통적인 것들을 봤을 때 욕구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어떤 어린 시절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상이 그냥 너무 평이하고 그냥 즐거울 것도 없고 놀랄 일도 없고 하지만 마치 밍밍한 음식처럼 그닥 나한테는 이렇게 인상 깊지는 못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나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관심이나 즐거운 어떤 상호작용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밥 먹고 자고 하는 것 같은 일상의 그 반복만 있었을 뿐이다.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관계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그리고 과거에 대한 명확한 기억도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녀와 정서적으로 조율해서 함께 뭔가를 즐겁게 무언가를 함께 한다든지 공감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놀이로 아이와 함께하는 정서적인 치료를 할 때에도 부모를 개입하는 그런 치료를 할 때 부모님이 그런 어떤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놀이 장면에 그냥 부모를 초대해서 부모와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도 놀이 경험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공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경험시키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상담을 해 나간다는 거죠. 특별히 누군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나에게도 무언가를 줄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주어야 되는 자리에 갔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성인기 회피애착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피애착 유형의 부모는요, 자녀를 너무 일찍부터 독립시키고 자립 능력과 상황 적응력을 또 너무 일찍부터 요구했기 때문에 아이가 조숙한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조숙한 아이로 성장한 아이들이 누구한테 의지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함께하는 거에 어려움을 느끼고 또 굉장히 성인기의 회피애착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제 너는 이 정도 나이니까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이 부모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일찍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이런 그 뭔가 조숙한 아이로 성장했던 부모가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공통적인 성인기 회피애착의 성장 과정이나 현재의 특성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참 책임감, 그러니까 일찍부터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책임감은 굉장히 강합니다.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동시에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책임감이 강한 동시에 또 이 사람들한테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을 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국한되어 있고 어떤 특정 영역에 많이 제한을 받게 되고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소극적이거나 좀 약간 폐쇄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적극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좀 재미가 없고 그리고 이런 그 안정된 거를 추구하지 유쾌하거나 이렇게 어떤 도전하는 걸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유연성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민감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이 강하고 또 이렇게 그 조직에 그 어떻게 보면 크게 일탈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는 성실한 사람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는 그렇게 자유롭지 않고 또 즐겁지 않다. 그리고 외롭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제가 이제 성인 애착 중에서 이제 회피 애착의 사람들을 만날 때 가만히 있는데 나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은 부모나 형제밖에 없다는 거죠. 가족밖에 없다. 근데 심지어 그런 사람조차도 내가 이런 욕구가 있다고 표현을 해야 아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표현을 안 했는데도 뭐가 필요할까 눈여겨보고 관심을 갖는 시기는 갓난아기 시기, 말을 못하는 시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알아서 상대에게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책임감이 강하고 일찍부터 독립심을 키워왔던 이 사람은 혼자 못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백지 한 장을 내가 못 들어서 혼자 드는 게 아니라 함께 드는 게 아니라 함께 드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그 영역들 가운데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그런 즐거움들을 느껴볼 때까지 계속해서 누군가와 공유하는 그런 어떤 변화의 노력들이 회피애착 성인들한테 부모에게는 필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밥을 혼자 하고 설거지도 혼자 하는 사람이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어떤 경우에는 애기 아버지한테 그런 것들을 좀 요청하고 그리고 이제 설거지도 함께 하고 이러는 시간 내가 혼자 할 수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왜 치료에 그 요리를 함께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이 센터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센터를 밖으로 나가서 뭔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만들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게 내가 이걸 할 줄 몰라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즐거움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몸에 체험을 시키고 그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요리하는 시간도 안전한 범위 안에서 이제 함께 한다면 그러니까 많은 대화보다 뭔가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차려서 먹는 시간을 통해서도 친밀감을 높이고 친밀감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인기 몰입 애착은 이제 한 사람한테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경향들을 보인다.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을 보니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모 자신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과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대상한테 매우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어린 시절에 너무 비어 있었다. 그래서 왜 어렸을 때 밥을 이렇게 배불리 먹지 못하는 사람들, 못하고 자란 사람들에게 식탐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심리적인 그 어떤 결핍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100% 나만 쳐다보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애정의 대상을 굉장히 찾고 있다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서도 불안과 무능감, 비일관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경험하고 싶었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녀한테 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족해서 이 아이도 이렇게 배고픈 아이가 사랑에 굶주린 아이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아이를 내가 충분히 이렇게 만족시키지 못한 것 같아. 이 아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나를 좋아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과 무능감. 그리고 어떨 때는 한껏 아이한테 무언가를 쏟아부어 주지만 어떨 때는 그럴 어떤 여력이 없어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게 되는 이런 비일관적인 태도들을 보이면서 사실 양육에 안정감을 보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몰입의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 시간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 자신이 자신 안에 뭔가 어린 시절 불안이 무엇이 있었고 또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못했던 어떤 심리적인 주제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현재 자녀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현재 양육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지금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나의 어린 시절, 부모 자신의 어린 시절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몸은 현재, 마음과 생각은 과거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는 이 부모의 상태, 이 상태에서는 건강한 그러니까 사랑의 상호작용을 자녀와 나누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부정적인 의사표현이나 욕구를 사실은 그 긍정적인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부정적인 의사표현을 안 하고 친밀한 관계를 할 수 있는 관계는 없죠. 그런데 뭔가 거절이라든지 부정적인 표현, 불만의 표현 이런 것들이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수용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이해하거나 공감을 하거나 그 감정을 이게 받아들이거나 하는 거에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지 그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건데 나에 대한 거절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의욕적으로 뭔가 엄마 아빠로 자리를 하다가 불만을 표현하면 확 다운되기도 하고 이런 식의 감정의 기복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부모 자신이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나 인식, 유연한 대처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기 몰입애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떤 뭔가 내가 불안하게 여기는 그 상황들을 조금 놓아버리고 그리고 나한테 이 상황을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과거로 인해서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현재 변화되는 행동을 위해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들을 비로소 좀 인식하고 내가 전전긍긍 노력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를 잠시 내려놓는 그런 어떤 회복의 시간과 나를 채우고 나를 어떻게 보면은 좀 쉬게 하는 마음을 쉬게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되게 정서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고 정서적인 거에서 크게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가지 감정이라도 어린 시절에 어떤 누군가로부터 공감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 그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받게 되거나 알아가게 될 때, 나 자신의 그런 감정에 대해서 내 자신이 이해하게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한 변화와 성장이 눈에 띄게 이렇게 확확 드러날 수 있는 또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의 효과가 눈에 띄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리고 점진적인 변화도 있지만 상당히 이렇게 급진적인 상담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는 또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기의 혼란애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다른 말로 어린 시절에 뭔가 미해결된 애착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해결된 애착 그리고 혼란애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동기의 혼란애착을 공부할 때 이 생물학적인 모순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성인기 혼란 애착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어린 시절의 심리적인 상처, 부모로 인한 어떤 심리적 상처, 부모의 이른 사망,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아기 때 이제 이별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셔서 너무 이른 이별. 이렇게 이런 어떤 해결되지 않는 심리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미해결된 애착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울거나 떼쓰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문제를 보일 때 사실 이걸 달가워하는 부모는 별로 없죠. 근데 이들이 굉장히 감정이 훅 나빠지면서 자녀에게 위협을 하거나 막 심지어는 아주 감정적으로 막 때리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수치심을 주기도 하고 옛날에 왜 빨간 내복 입었던 그런 시절에 내복제로 아이를 내쫓기도 하고 너 이렇게 엄마 말 아빠 말 안 들을 거면 네 혼자 살아 나가 난 너 엄마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아이한테 막 몰아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번 때리면 막 이성을 잃고 아이를 때려서 심지어는 아이가 막 기절을 했다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이렇게 감정적으로 아이를 손찌검을 하거나 이러는 것은 훈육을 위한 이렇게 어떤 정상적인 체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죠. 이렇게 이런 아주 극단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는 거죠. 이들 부모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불쾌한 상황으로 전환되어졌던 어린 시절에 불안정한 정서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심리적 상처라든지 부모를 잃은 충격, 건강하게 이런 감정, 안 좋은 감정을 처리할 만한 안전하고 건강한 회복을 위한 환경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의 나이에서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억의 치료, 제가 이제 그 애착장애와 치료놀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를 보면은 이제 프롤로그로 저희가 이 부모를 위한 시간, 부모에게 이렇게 과거의 기억을 치료하는 거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부모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미해결된 애착의 과제들을 사실 그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부모가 해주지 못했던 건강한 감정 처리의 어떤 환경 제공, 나의 감정에 대한 공감, 나의 감정에 대한 위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시 해결되어지고 또 소화될 만한 과거의 기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들의 내면은 정리가 안 되고 조율이 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정서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 정리가 안 되니까 디스오르거나이즈드 하다는 게 정리가 안 된 거죠. 정리가 안 된 걸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해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 대충 꾸겨 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절이 안 돼요. 우리는 불쾌 감정을 느끼고 한번 이 필터가 있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어른이 됐는데도 이게 한번 감정이 훅 올라오면 물불 안 가리고 막 한다. 이런 것들 다 이성과 감정의 이런 어떤 균형 잡힌 이런 어떤 그 정신 발달이 잘 안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정서 문제. 한번 이렇게 마치 국 끓어 넘치듯이 한번 내 감정이 훅 달아오르면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것이 폭발하고 많은 그런 것들은 이 사람의 내면의 상처가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이한테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정서 변화를 아주 여과 없이 그대로 행동으로 표출하면 자녀와 안정된 애착 관계를 맺기가 어렵겠죠. 아이는 오늘은 또 우리 엄마가 무엇 때문에 우리 감정이 어려울까? 엄마의 눈치를 보지 내가 왜 엄마한테 혼나는지 엄마가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혼란되고 상황에 맞지 않는 급격한 감정 변화, 자녀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엄마가 싫어할 건데 엄마가 이 정도 화낼 거야 라고 예측한 것이 정확히 잘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이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내가 좀 알고 있어. 우리는 그만큼 친밀해.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잘 통해. 그래서 내가 엄마가 화낼 건 줄 알면 또 미안하다고 미리 사과도 할 수 있고 다시 잘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조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어떤 날은 분명히 내가 잘못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혼날 일이 아닌데 그날은 거의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이 벌을 섰다. 가혹한 어떤 체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아이한테는 마음에 불안을 준다는 거죠. 오늘 이 문제는 엄마를 얼마나 화나게 하는 일인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게 돼. 이렇게 했을 때 이 아이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가 불안정 혼란 애착을 보일 때에는 아이도 역시 그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혼란 애착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안정 애착 패턴 중에서 세대 간의 그 애착의 세대 간 전수 과정이 가장 많이 보여지는 애착 유형 중에 하나가 부모 시기에 혼란 애착 유형과 이렇게 혼란 애착의 부모와 상호작용했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불안정 애착이 상담을 통해서 건강한 애착으로 이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다 높지만 특별히 상담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혼란 애착의 부모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그 성인기의 불안정 애착의 3가지 종류, 그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